안녕하세요, 직장의 신님들, 직장인 풍대리입니다. 제가 드디어 내년이면 40살이 돼요. 이제 40이라고 하면 예전에 박명수 형이 나이 들었다고 놀리는 거,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40대를 멋있게 보는 사람들 이야기를 요즘에 찾아보고 있는데, 제일 멋있던 사람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셰클턴을 뽑겠습니다. 셰클턴은 실패한 남극 탐험가인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명한 탐험가입니다. 지금은 막 달 탐사 가거나 우주 기술 이런 걸 보여주는 거를 국가의 기술력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과거에만 해도 이제 남극이나 북극 같이 미지의 대륙을 이제 가보는 거, 그런 게 자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수단이었거든요. 영국, 노르웨이 이런 유럽 나라들이 앞장서서 도전을 했는데, 당시에는 남극점에 먼저 깃발을 꽂는 게 제일 큰 목표였어요. 근데 아문센이라는 노르웨이 사람이 먼저 그 남극점을 도달하면서 탐험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국이 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점까지 가지 않고 남극을 이제 횡단해갖고 가로지르는 걸 하겠다, 이제 목표로 발표를 했고, 그 대장으로 나선 게 바로 셰클턴입니다. 남극이 되게 지구본 위에 이제 조그맣게만 있으니까 되게 작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남극의 면적이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러시아 빼고는 그만한 크기를 가진 나라가 없대요. 미국의 1.3배인가 정도 된대요. 그 지역은 이제 가로질러 가는 그런 여정을 셰클턴이 하는데, 27명의 팀원을 선발해서 그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무난해요. 그 사람이 항해 경험도 많고 40년 될 때까지 선원으로 경력도 되게 많고, 엘리트 출신으로 리더로 된 게 아니라 되게 밑바닥 선원부터 시작해서 그런 탐험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연륜도 굉장히 풍부하고, 뭐 그 전에 이제 남극점 거의 끝에까지 뭐 서울에서 대전 정도 차이 날 정도, 그 정도 거리만 남겨두고 실패한 경험이 한 번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이 되게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제 선원을 데리고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작하고 나서 이제 몇 개월이 안 돼서 거기에 빙하가 이제 떠다니잖아요. 빙하에 사람들의 배가 이제 갇히게 된 거예요. 망했죠, 뭐. 그 추운데 한가운데 배가 딱 갇혀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냥 망했다,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거기서 선원들이랑 거의 10개월 동안 바다 표범이랑 뭐 펭귄이랑 홍차, 영국하면 이제 홍차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홍차를 가지고 그걸로만 이제 연명하면서 버텼대요. 그냥 살 수도 있겠죠, 거기서. 근데 처음에 조난당했을 때가 1월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날씨가 더 추워진 거예요. 빙하가 더 단단해지고 하면서 배를 결국에는 부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개 몇 마리랑 사람들이랑 이제 데리고 거기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섬이 엘레펀트 섬이라는 데예요. 그래서 뭐 산전수전 겪으면서 뭐 비난받긴 하지만 개도 잡아먹고 엄청 힘들게 해서 그 엘레펀트 섬에는 이제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도 무인도고 살기 척박하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구조대를 부르러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셰클턴이 27명 중에 6명의 인원만 데리고 쪽배 같은 거, 그런 것만 가지고 진짜 최소의 물건만 챙긴 다음에 한국에서 오키나와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진짜 쪽배만 타고서 그 강풍이 부는 남극의 기온을 이겨가며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고, 근데 원래 목표했던 곳에 도착을 안 하고 그 목표했던 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하콘이란 곳에 도착했는데, 원래 목표했던 곳은 그 스트롬니스트라는 데에 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거기 이제 포경 기지가 있는 데여 갖고 거기서 조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리로는 33km 정도가 되는데, 그게 산으로 이제 이루어진 빙산 같은 그런 지대를 걸어가서 33km를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한국에서 오키나와까지 쪽배 타고 가서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에 거기까지 또 가서 구조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자기 죽을 만큼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남겨놓고 자기가 이제 인원 3명만 데리고 거기 기지까지 진짜 맨몸으로 갑니다. 진짜 멋있지 않아요? 셰클턴이랑 비교되는 인물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가서 구해오겠다 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셰클턴 그 부하들은 그 셰클턴을 되게 따랐는지 끝까지 다 믿고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포경 기지까지 산전수전 진짜 겪어가면 내용이 나오는데, 썰매 타고 내려가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엄청 드라마틱한 장면인데, 지쳐서 더 이상 못 걸으니까 그 산 비탈길을 썰매로 쭉 타고 내려가서 기지에 도착하는 그 장면이 묘사가 돼 있는데, 그것도 되게 감동적이었고, 어쨌든 그 포경 기지에 도착해서 배를 빌려서 다시 이제 그 무인도 있잖아요. 그 무인도로 돌아가서 사람들 이제 다 구출해서 무사히 복귀하는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데, 그게 리더십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걸 선언을 위해 다 양보하고,
그 처음에 뭐 침낭 뽑기 같은 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일부러 그 리더들이 다 조작을 해서 사람들은 자기네들한테 안 좋은 게 올 수 있도록 조작을 해서 선원들한테 좋은 거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화들도 그렇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이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이제 사진이랑 악기 이런 걸 챙겨서 지치지 않게 해주려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셰클턴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가슴 설레고 떨리는 모험, 셰클턴을 보면서 나는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나 들었고, 앞으로는 리더가 되거나 그런 자리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처럼 40대를 보내고 계신 직장인 분들에게 재밌는 내용이니까 한번 셰클턴 일화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